이게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이 복소수가 어디에 도대체 사용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배우는지, 이건 뭐 당연히 연결되겠지. 그러니까 이 뭐하는 사용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왜 배우는지, 복소수를 왜 배우는지,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수업을 좀 하여튼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이 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 뭐 아마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 A 플러스 뭐 I, B 이렇게 해서 리얼 부분하고 실수 부분하고 이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뭐 그다음 몇 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이거 볼 거야. 처음에는 목차가 이제 실수,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이제 리얼 넘버지, 리얼 넘버, 리얼 넘버. 리얼 넘버에는 뭐 무리수,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는 또 나누면은 뭐 양의 정수, 자연수, 그다음 0, 그다음 음의 정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그다음에 뭐 이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나눠지는데 하여튼 실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러니까 수라는 체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복소수, 이렇게 A 플러스 I, B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좌표계를 도입해서 복소 좌표라고 해서 이 좌표계를 도입해서 이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차원 평면상에서 뭐 X축, Y축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X축, Y축, Y축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 복소수가 이렇게 이 좌표계에서도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니까. 이 복소수와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 여러분들 뭐 아마 삼각함수로 하면은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뭐 이런 함수하고 복소수가 바로 연관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결국은 사인, 코사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이 이게 주기함수라는 거잖아 이게 둘 다. 함수. 주기함수라는 거로부터 뭔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뭘 끌어낼 수 있냐면은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주파수 개념을 끌어낼 수 있어서 결국 우리가 복소수를 하는 건 주파수를 알기 위한 거고 주파수로 이 세상을 보기 위한 거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이 x축이 이 좌표계에서 x축이 거의 다 타임 축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수의 체계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실수, 리얼 넘버 이건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고 사실 실제로는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중학교 때 다 나오더라고. 나도 이제 보니까 이게 실수라는 게 리얼 넘버 뭐 이렇게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중학교 때 다 나와 이거. 물론 고등학교 때도 수학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 때문에 과연 이 세상에 사실은 실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이게 리얼 넘버예요. 리얼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리얼 넘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이거면 되는데 뭐 한다고 이 세상에 없는 이게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이거는 허수잖아요. 이거는 실수고 이 이미지너리 넘버는 허수거든. 허수.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허수를 왜 우리는 도입을 해서 이걸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려면은 실수가 도대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허수를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종합하는 건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하고 4페이지는 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채워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sorry. 실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연수지, 자연수. 아마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1, 2, 3 뭐 요런 것들 다 배우잖아. 뭐 유치원 때 요즘 다 배우는 것 같은데 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야 이거는. 뭐 리얼 넘버까지 다 존재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사과 하나, 사과 둘, 사과 셋 뭐 요런 것들 카운트할 때 그냥 1, 2, 3 이렇게 매핑해서 하는 거니까 요걸 이제 자연수를 이 세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걸 내추럴 넘버라고 그래요. 내추럴. 영어로는 내추럴 넘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자연수라는 건 1, 2, 3 뜻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카운트할 때, 셀 때 뭐 사과 하나 아니면 귤 하나 뭐 컴퓨터 하나 뭐 이런 것들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카운트할 때 셀 때 쓰는 거 자연적이 나타내는 거. 근데 이때 0은 자연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이게 하나가 있을 때 뭔가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1이라는 표시로 이제 하는 거지. 1. 그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2라는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고 세 개가 있다라면은 3, 네 개가 있으면은 4, 다섯 개 있으면은 5. 그러니까 이게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 사과에서 이렇게 카운트돼 있는데 뭐 사람도 하나 이게 한 명 있으면 1이라고 썼고 뭐 건물도 하나가 있으면은 1이라고 적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걸 매핑하니까 이게 이 숫자는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을 때는 숫자로만 이 세상 모든 걸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표시를 할 수 있다. 숫자로 모든 걸 숫자로만이라고 하면 좀 약간 그렇고 숫자로 모든 걸 표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사과도 표시할 수 있고 사과가 몇 개 있는지도 이 똑같이 1, 2, 3, 4로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귤도 마찬가지고 뭐 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이 표시를 할 수 있잖아. 1이라는 거. 사람을 할 때는 1, 2, 3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명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것까지 알려면 약간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고등학교 안 나와도 다 아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이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자연수나 리얼 넘버 이런 것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사칙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오늘이 3월 8일이지. 그래서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가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 숫자와 그 다음에 기호 뭐 보면은 이 사칙연산 우리가 보면은 사칙연산이라고 그러지.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렇게 되는 거 이 네 가지 요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옛날 사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클로즈 뭐 이렇게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이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다 들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다 뺐더라고. 그래서 뭐 아마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야 아마.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숫자 1하고 뭐하고 어떤 기호야. 이게 어떤 기호야. 어떤 기호를 요게 2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더하기가 만약에 들어갔다 이게 더하기가 들어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 당연히 3이 되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바보가 아닌 이상 뭐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더하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더하기에 대해서. 뭐 나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와서 이 뭐 클로즈드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1 더하기 2는 당연히 3이 아닌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2 더하기 3은 뭐 4가 되고 아니 5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기호라는 거 이 기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기호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기호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내 마음대로 뭐 이걸 확장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보면은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이런 기호 이런 기호를 쓸 텐데 2학년 2학기 응용수학에서 이 전자과학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예요 이게. 기호인데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그래요. 컨볼루션. 션이라는 기호를 쓸 텐데 하여튼 이런 기호들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뭐
다른 기호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호들의 이제 이 사칙연산이 이제 이게 주어지는데 이런 사칙연산에 대해서 뭐 이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 뭐 빼기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개념을 기호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도 기호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호고, 이것도 기호고, 이 이퀄이라는 것도 요것도 기호지. 이게 이퀄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숫자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 사람 무슨 얘기 하고 있나?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 모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산하는 걸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인테그랄을 뭐 이렇게 x에 뭐 dx를 뭐 이렇게 하는 걸 이런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인테그랄을 뭐 0부터 1까지 하면은 뭐 당연히 2분의 1 이게 2분의 1 x 제곱에 이게 0부터 1까지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는데 이 계산을 잘하는 거 이걸 잘하는 걸 수학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계산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계산을 잘하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수학이라는 건 그 기호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그런 학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내가 이게 왜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 복소수라는 개념을 이제 들고 나올 때 이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야. 계산을 잘하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 그래서 뭐, 난 뭐, 좀 약간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뭐, 난 수학, 그때, 뭐, 나는 수능은 아닌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고사인데, 뭐, 그때도 한 100분에 난 몇 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30문제 됐던 것 같아. 뭐, 30, 40문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100분에 풀라 하면은 난 거의 한 30분 만에 다 풀었거든. 그래서 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 나 그래서 뭐 대학을 갈 때도 수학과를 갈까라고 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 내가 이제 학교를 갈 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의대가 제일 높은 때가 아니었다고. 뭐 의대나 그냥 뭐 전자과나 거의 비슷했어,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뭐 전자과가 제일 카트라인이 제일 높고 그래서 저기 가면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전자과를 와서 보니까 왔는데 난 수학을 그때까지만 해도 수학을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학을 와서 보니까 대학교 수학이 대학교에서 수학이 들어와서 들어도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아마 안 할 텐데 뭐 입실론 델타라는 뭐 이 증명 방법이 있어. 뭐 이게 수렴하는 걸 증명하는 게 있는데 수렴 어떤 시퀀스가 수렴하는 걸 증명하는 게 있는데 뭐 이 입실론 델타 방식으로 뭐 이걸 뭐 증명하는 어떤 이 방법을 하는데 근데 도저히 이게 설명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 이게 푸는 것만 나는 수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증명하고 하는 것들로 막 계속 하더라고. 이게 수학을 처음에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수학을 하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지. 내가 수학과를 안 가길 정말 잘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 계산 잘하는 게 그냥 단순히 빨리 뭔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걸 볼 때 그 기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그 내부에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내가 좀 약간 까기는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능에 보면 뭐 일타 강사라는 게 대치동에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내가 뭐 깔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볼 때는 일타 강사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 현우진 같은 사람
뭐 몇 명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수학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 잘하는 거야. 그냥 설명을 잘하는 거.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 설명을 잘하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산하는 걸 잘하는 걸 수학 잘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남들 다 풀어놓은 문제를 내가 풀어보는 거잖아. 그런 거는 수학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 그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그냥 사실 컴퓨터가 하면 더 빨리 해. 그런 계산은 요즘 뭐 알겠지만 수학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일타 강사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뭐 그런 수학은 수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클로즈드 됐다, 이게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닫혀 있다. 이 무슨 개념이냐면 요 개념으로부터 이제 계속 내가 숫자를 확장을 할 거야. 요 개념.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돼. 닫혀 있다. 이 닫혀 있다라는 거, 이게 수학에서 닫혀 있다라는 거한데, 이거 영어로 하면은 클로즈드 됐다. 클로즈드.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드, 뭔가 이게 닫혀 있다라는 건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걸 알아야지 내가 자연수로부터 정수로 확장하고, 정수에서 이제 유리수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뭐 유리수에서 뭐 이게 뭐 복소수로 확장하는 그 왜 이렇게 커져갔는지를 이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닫혀 있다라는 개념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내가 모든 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클로즈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 더하기를 봅시다. 더하기.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가 두 개가 있다. 사과가 두 개가 있다. 거기에다가 사과가 세 개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 이걸 우리가 표시하면 2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걸 더하기를 하면은, 이걸 하면은 어떻게 사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지. 5개. 그래서 5, 이걸 이코를 우리가 요 실제 의미는 사과 두 개에다가 이게 사과 세 개가 합쳐져서 이거 사과 5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2 더하기 3은 5라는 요런 수식으로, 이거는 실제 의미이고, 이 밑에 거는 그냥 표시라고. 그 2 더하기 3은 5 하는 요런 표시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세상에 이제 뭐 사과 더하기, 이게 더하기라는 이 오퍼레이터, 이 기호를 보면은, 더하기라는 이 기호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1에다가 4를 더한다. 뭐 이것도 5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에다가 뭐 100을 더한다. 그러면은 10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더하기라는 오퍼레이터, 이 더하기라는 이 수식의 이 기호에 비하면, 기호는 이 기호는 이 기호에다가 이렇게 이 기호 더하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A 더하기 B는 뭐 C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는 어떤 숫자든지 이게 자연수가 되면은, 이 더하기라는 기호에 대해서는 자연수 두 개를 해주면은 언제나 이게 자연수가 나온다고. 뭐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 뭐 증명도 물론 할 수 있어. 뭐 이게 대입법이라서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때 뭐 이게 뭐 이렇게 같이 나온다라는 걸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A 더하기, 이 더하기라는 오퍼레이터를 살펴보면은, A 더하기 B, 어떤 두 개의 자연수를 뽑아서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자연수가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자연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되는 성질, 그러니까 두 개의 자연수를,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자연수를 뽑아가지고 결과를 했을 때 그 똑같은 자연수가 나온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닫혀 있다라고 그래. 이걸 닫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 한다고. 닫혀 있다라고. 닫혀 있다. 그래서 A 더하기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미 더하기라는 이 기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00, 100 더하기 예를 들어서 100 더하기 200 하더라도 300, 자연수잖아. 다 나온다고. 이게 닫혀 있다는 거 다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더하기뿐만이 아니라 곱하기를 해봐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돼? 2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곱하기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이 기호에 대해서도 어떤 숫자, 자연수로 되어 있는 이 숫자를 해주면 또 자연수가 그대로 나와. 어떤 걸 내가 바꾸더라도 이게 다 할 수 있어.
뭐 3 곱하기 3, 예, 뭐 빨간색으로 할 필요 없으니, 뭐 3 곱하기 뭐 5를 해주면 이게 15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3, 이 자연수를 두 개를 곱해주면은 자연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더하기하고 아이 쏘리. 핸드폰을 저걸 안 해놨네. 미안해. 그 더하기하고 곱하기라는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자연수든지 자연수 두 개를 계산하더라도 또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고. 이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이름을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자연수의 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해. 닫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걸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더하기 곱하기뿐만이 아니라 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를 이제 해보자고. 빼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확장하겠지. 이 더하기 곱하기는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3 빼기 2를 해보니까 1, 이렇게 되네. 3 빼기 2를 하니까 이거 돼. 이것도 닫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은 예를 들어서 2 빼기 3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이게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뭐 이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 자연수에 들어있지 않는 거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빼기는 이 빼기라는 오퍼레이터는 이거는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구나. 닫혀 있지 않다고. 그렇다면 이걸 닫혀 있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려면은 이거 뭐가 도대체 필요한가? 라는 걸로부터 이제 이 숫자의 확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 자연수 닫혀 있다라는 건 두 개를 뭔가 의미해. 뭐 이게 어떤 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셋이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 집합인데 집합이라 하면 또 뭐 어떤 굉장히 또 막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자연수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A, B가 다 자연수라고 하면은 이 결과도 자연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 전체의 집합 정수는 아까 이 정수는 아직 안 했으니까 요 다음 장에 봅시다.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거 요거부터 봅시다. 그래서 the same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건 두 개, 세 개를 더하면은 이 더하기라는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이게 이 이퀄이라는 건 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과가 5개 되니까 내가 뭐 어떤 숫자를 하더라도 이게 다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닫혀 있다라고 그러고 뺄셈은 문제는 3 빼기 2는 1. 요거는 괜찮아. 이 앞에 거는 이거는 오케이야.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오케이라고. 오케이인데 두 번째 거는 2 빼기 3을 하면은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야.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 버리니까 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닫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연수. 그 다음에 뭐 자연수 곱셈에 대해서 이 곱셈은 당연히 뭐 이게 자연수고 나눗셈도 이게 안 닫혀 있다고 이게 닫혀 있지 않고 이거는 오케이고 이게 2번은 이제 넌 오케이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 음수라는 것도 필요하고 0이라는 개념도 필요하게 돼요. 0. 0하고 그 자연수에다가 이거는 정수는 양의 이게 자연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0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뭐 그래서 자연수는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그래. 양의 정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정수는 뭐냐면 인티저라고 그래. 인티저. 아마 여러분들 그 뭐냐 C 프로그래밍 할 때 C 프로그래밍 할 때 뭐 int 뭐 a 이렇게 선언하자. int x 뭐 이렇게 선언해서 이렇게 하거든. 그 이 인티저 넘버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인티저. 정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수가 되면은 이제 이 0이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0인데 뭐 예를 들어서 2 빼기 2는 0 이렇게 된다고. 2 빼기 2는 0. 여기서 이게 0이 존재하면은 이 0이 필요하다고. 자기 거에서 자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과 2개가 있었는데 사과 2개를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뭐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2개가 있었는데 이걸 3개를 뺀다. 이 사실 개념상으로는 좀 약간 좀 이상해. 응? 사실 뭐 내가 은행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은행에 뭐 이렇게 2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뭐 거기다가 은행에 또 뭐 다른 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렸을 때 내 전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요런 개념, 요런 것들이 필요해서 0하고 음의 정수가 필요하면은 이제 있으면은 0과 0과 그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양의 정수 모든 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닫혀 있다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정수라는 개념이 나타난다고. 이 덧셈과 어떻게 뺄셈을 할 수 있도록. 뺄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뺄셈, 자연수 범위에서는 뺄셈이 이제 불가능,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정수 0하고 여기 음의 정수까지 포함을 한 걸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닫혀 있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점점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음수라는 개념, 사실은 0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0이라는 게 그 개념이 인간들한테 이게 나타난 거는 한 600 몇 년에 인도에서 처음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전에는 0이라는 개념을 안 썼어. 0 마이너스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뭐 인간의 역사가 뭐 몇십만 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이게. 뭐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 기호 일단 0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0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수라는 개념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지는 않지. 이거 마이너스 이거 뭐 사과 4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어? 어? 근데 4 빼기 5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사과 4개밖에 없었는데 5개를 어떻게 먹어? 말이 안 된다고. 그 개념이 이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사과 5개가 먹었는데 5개가 있었는데 4개를 먹었다. 이거는 자연스럽지 당연히. 이거는 오케이야. 이거는 오케이인데 밑에 거는 이거 뭐 이거 사실 뭐 말이 안 돼 이게. 4개가 있었는데 5개를 먹었다.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를 먹어? 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연스럽진 않아. 이 0하고 0이라는 개념하고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당연하지는 않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걸 이제 음수,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게 양수는 이제 파지티브 넘버고 아니 이 네거티브 영어로 이 양수는 파지티브 넘버가 되는데 뭐 이렇게 음수라고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해서 뭐 예를 들어 0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1이 플러스가 되면은 1이 되는 거고 뭐 이게 뭐 당연히 아는 거지 이게 5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뭐 4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당연히 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수도 보면은 어떻게 정수도 덧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 뭐 당연히 닫혀 있어. 정수 아무거나 빼도 뭐 이게 더하기에도 닫혀 있다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뺄셈도 마찬가지로 이거 닫혀 있다고. 어떤 수를 하더라도 뭐 이거 뺄셈 하려고 이 정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닫혀 있다고. 그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수를 곱셈 하더라도 이거 뭐 똑같이 나와 이게. 이것도 닫혀 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까? 요건 안 된다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4 나누기 1 요런 건 괜찮아. 4 나누기 1 이거 4잖아. 이거 돼. 그다음에 예를 들어 4 나누기 2 하면 2 이렇게 이거 다 닫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 예를 들어 4 나누기 3을 한다. 그러면 안 돼. 이게 3분의 4 이렇게 된다고. 이게 분수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분수가.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려면은 뭐 이게 나눗셈의 정수가 이게 닫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분수가 있어야 된다. 분수. 분수가 이게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그래서 이게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비율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비율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레이시오라고 그래. 레이시오. 어떤 비율. 3대 4 뭐 이렇게 레이시오라고 그러잖아. 그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 하냐면 레이셔널. 그래서 유리수는 레이셔널 넘버라고 그래. 레이셔널 넘버. 이 유리수는 레이셔널 넘버인데 이 유리수는 사실은 이 번역을 잘못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여러분들 좀 약간 황당한데 나도 처음에 듣고는 너무 황당한데 유리수라니까 유리수 해서 뭐 그냥 뭐 유리수인가 보다.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뭐냐면 이 쓸유자에다가 이게 뭐 이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 아니 무슨 도대체 이 수는 난 못 적겠다. 하여튼 뭐 수는 나도 하도 안 적어서 수는 한자를 못 적겠고 하여튼 유리수 이 이치가 있다라는 거야. 있다. 이 이치 뭐 이게 자연의 이치 이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성할 때 이렇게 이성 그렇게 말하는데 이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 rational 넘버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보면은 대부분 물론 과학이나 수학은 특히나 더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문들이 다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대부분 어디서 온 거야 서양에서부터 왔다고 서양에서 서양에서 왔는데 아시아로 처음 왔는데 우리한테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나 중국이 먼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 먼저 받아들였어. 이게 일본이 동양에서 일본이 뭐 물론 뭐 인도 이런 데는 뭐 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일본이 한자 문화권에서 제일 빨리 다 받아들이다고. 그 일본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걸 우리에 맞게 이게 용어를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 이 레이셔널 넘버가 이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레이시오 여기서부터 왔는데 이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했겠지. 그때 당시 처음에는 잘 못했을 테니까. 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레이셔널이니까 레이셔널. 영어를 보면 레이셔널은 이성적인 뭐 이런 말이거든. 이성적인 이런 말이거든. 이게 리전에부터 나온다. 리전으로부터 이게 뭐 리저너블 그 다음에 레이셔널 이게 다 이성적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이게 레이시오로부터 온 거인데 원래 유리수가 레이셔널 넘버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영어를 잘 못하고 그 1800년대 이때 뭐 영어 잘 못했잖아. 뭐 우리도 뭐 최근에야 뭐 영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레이셔널 넘버니까 그냥 이성적인 그래서 유리수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이게 유리수라고. 근데 지금 와서 뭐 그걸 바꾸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유리수 뭐 그냥 유리수 이렇게 해서 유리수라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이게 유리수라는 게 이게 레이셔널 이 영어로 보면은 레이시오 이 숫자로 이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거야 이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거야 분수로 수라는 거. 이게 나누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클로즈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리수 3분의 5 같은 거, 그러니까 5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3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려면은 뭐 3분의 5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요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어떻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유리수는 어떻게 닫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유리수가 확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칙 연산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점점 처음에 이제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수로부터 이제 자연수는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는데
이제 이걸 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0이라는 개념하고 마이너스라는 개념, 음수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리수라는 개념이 필요해서, 그래서 유리수까지 지금 확장해서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그러면은 무리수는 도대체 어디서 하냐? 이게 유리수. 이 유리수는 무리수는 irrational. 그래서 이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번역해서 레이셔널이 아니다. 레이셔널이 아닌 수라고 반응해서 그 무리수라고 하니까 무리수는 이거는 무리라는 건 이게 없을 무자에 이치가 없다 이 말이거든.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레이시오는 아까 얘기했지만 레이시오로 나타내지 않는 수라는 거야. 이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원래 이 레이셔널 넘버인데 서양에서는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하면서 뭐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좀 일본 사람 그 사람들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뭐 그 시절에 그래도 그나마 그냥 뭐 이렇게 뭐 수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번역을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냥. 공장을 맹장을 그거는 하고 있었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좀 보면 좀 황당한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를 나타내니까 분수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수인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무리수라는 것도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 1, 1 이렇게 1, 1 한 변의 거리가 1인 정사각형의 이 빗면의 길이 빗면의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빗면의 길이가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이 정사각이니까 루트 1이 됐으니까 루트 2가 된다고 루트 2. 그 루트 2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분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뭔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분수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루트나 아니면은 원줄 파이 같은 거, 이 파이 뭐 3.1415구 있잖아. 그 파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 익스포넨셜 할 때 이 자연 로그 뭐이 내추럴 로그 할 때 요 이 같은 거 뭐 오일러 상수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많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야지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파이도 존재하는 거잖아. 파이라는 건 결국은 지름하고 이게 2파이 r 이게 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2파이 r이고 이게 결국은 이게 지름이 2r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을 때 2파이 r이라는 건 그러니까 파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이 반지름의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랑 사실은 지름의 길이 비대 이제 원 둘레지. 원둘레의 이 비율을 말하는 거 파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이게 지름의 길이랑 지름의 길이 분의 원둘레가 될 때 이 파이가 되는 3.14159가 이게 나온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 세상에 익스포넨셜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까지 다 합해서 이제 우리가 리얼 넘버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리얼 넘버라고 그래요 리얼 넘버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수에는 이제 무리수하고 유리수만 존재하느냐 뭐 이거 이외에 또 뭔가 있어야 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계산해 보니까 이거 두 개만 있어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보통 우리가 x축으로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긋잖아 뭐 아무 생각 없이 x축 y축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x축으로 올 수 있는 건 이거 이제 리얼 넘버가 되는 거예요 리얼 수직선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건 모든 무리수나 유리수의 집합으로 이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이 빈칸이 아무것도 없이 이게 다 닫혀 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는 다 닫혀 있다. 그다음 뭐 조밀성, 연속성 이런 것들은 뭐 다 닫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아마 생각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을 텐데 이 수직선이 있으면은 이게 뭐 0, 1, 1, 2, 3, 4 뭐 이렇게 1 같으면은 1이네. 이게 0, 1, 2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게 0.1, 0.2, 0.3, 0.4, 0.5, 0.6, 0.7, 0.8, 0.9 뭐 이렇게 쭉 뭐 나눠주고 그다음에 0.01 뭐 숫자로 나타나면 5분의 1이 뭐 0.2분의 1이고 4분의 1이면 0.259 뭐 3분의 1이면 0.333이고 뭐 2분의 1이면 0.59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무리수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5분의 1, 뭐 루트 10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채우면은 이 이제 수직선이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그 관계에 의해서 이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증명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x축이라 적었는데 x축에는 어떻게 이게 실수라는 그 개념이 이미 들어 있었다고. 실수라는 개념이. x가 실수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 있었어. 그래서 뭐 실수 체계에 보면은 왜 이 그림이 이거 하나도 안 나와 있네. 이상하네. 이게 원래 다 들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연수 이게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나가는 거지. 그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좀 더 합하면 0하고 이제 음의 정수가 되겠지. 어? 정수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이렇게 정수, 자연수 이렇게 돼. 정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정수는 이제 이걸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 유리수. 그래서 뭐 2분의 1도 들어가고 뭐 3분의 1도 들어가고 뭐 4분의 1도 들어가고 뭐 이런 수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수하고 이제 무리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지. 실수. 그래서 여기 무리수 뭐 이게 루트 뭐 루트로 되는 거, 파이 되는 거, 뭐 익스포넨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게 무리수가 유리수를 포함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한 반반 정도 뭐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리수가 그 개수는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 앞으로 아까 가봅시다. 아까 내가 넘어갔던 것들 여기 보면은 이게 정수 전체의 집합은 뭐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정수는 뭐에 대해 닫혀 있어? 강상민. 정수는 뭐에 대해 닫혀 있어? 강상민. 네, 뭐에 대해 닫혀 있는 거야? 정수 뺄셈에 대하여 닫혀 있습니다. 야, 뺄셈에 대해서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뭐 뺄셈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렇게 세 개에 대해 다 닫혀 있지. 뺄셈에 네네. 대해 닫혀 있는 건 맞아 그래. 그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은 뭐에 대해 닫혀 있을까? 신민아. 그 0으로 나눈 건 제외해야 돼.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은 뭐에 대해 닫혀 있을까? 사칙 연산 중에. 사칙연산 다에 대해서 그렇지. 닫혀 모두에 있습니다. 대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다 닫혀 있어. 0으로 나눈 거는 물론 제외해야 돼. 뭐 0분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외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게 닫혀 있다라는 걸로 해서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수의 체계 아까 이제 4페이지에 하고 넘어갔던데 이게 이제 이게 자연수하고 0하고 음의 정수 요게 합쳐서 아까 우리가 정수라고 그랬지. 인티지 넘버.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이게 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그 중에도 뭐 유한소수가 있고 순환소수가 있는데 유한소수는 주로 이제 분모가 2나 5일 때, 뭐 이렇게 되면은 2나 5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뭐 3분의 1, 뭐야 이게 뭐 7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2나 5를 제외한 것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거는 순환되거든. 뭐 이거 다 중학교 다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거 고등학교 배운 게 아니라. 뭐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괜찮아. 내 이런 걸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유리수라고 그러고 유리수. 그다음 이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제 뭐 이 뭐 이게 무리수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고 이제 여기 자연수, 내추럴 넘버가 아까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이상하네. 이건 원래 나도 이걸 바로 그냥 올리다 보니까 좀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여 이거? 이게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 아니 원래 이 글자가 다 있거든. 근데 이거 다 뭐 지워져 버렸네. 그래서 여기 정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유리수 이레이션 넘버 이거는 이게 무리수이고 이건 이제 리얼 넘버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지. 실수.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하기 무리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수 여기는 이게 좀
이상이 안 적혀 있는데 내가 좀 다시 해볼게. 이게 좀 이상하네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게 원래 다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안 적혀 있네 이상하게. 이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는 거고, 정수는 이제 자연수랑 이 자연수. 그래서 뭐 이게 하여튼 요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이거는 양의 정수지, 양의 정수. 자연수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연수와 정수는 자연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로 이루어진 거고, 뭐 이건 뭐 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이 전체 이제 실수까지 다 한 거예요. 그 실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장을 하는데, 이게 클로즈드, 닫혀 있다라는 개념으로 를 사칙연산으로 이걸 이제 확장한 거예요. 사칙연산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연수만 있어도 되는데 이제 뭐 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수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 무리수는 사실 뭐 그까지는 필요 없는데, 무리수는 실제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니까, 뭐 루트 2 이런 것들 다 존재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실수의 체계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데, 이것들은 이건 또 내가 이 항동원이나 여권 이런 것들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뭐 잠깐 봅시다.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거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에 그 나왔었어. 고등학교 과정에 이게 항등원 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 항등원은 아이덴티티 똑같다는 거.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라고 그래. 엘리먼트. 응? 근데 항등원은 뭐냐 하면은, 항등원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면은 1이 나와야 돼. 이게 똑같은 거. 이 같은 수가 나오도록 더하기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0이 돼야 되지, 0. 그러니까 플러스에 대한 모든 게 다 이렇게, 플러스에 대한 거는 뭐 다 이거 뭐 더하기 0은 다 그 자신이 된다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여튼 이게 이런 것들 항등원이라고 그래. 항등원.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라는 거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 다음에 여권은 뭐냐면, 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권은 리버스 엘리먼트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네. 리버스 맞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이게 1 더하기 뭘 했을 때 이게 항등원이 나오는 거. 항등원 여기 0이잖아. 이거는 지금 항등원이라고. 항등원이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이걸 여권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한테는 막 일단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이거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할 때 쓰려고 잠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권이라는 거 이건 이제 거꾸로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권이라는 건 결국 1이 되면 어떤 이 플러스에 대해서 여권은 플러스에 대한 A에 대한 여권, A 수에 대한 여권은 뭐야?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뭐 이거 뭐 당연히 뭐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저런 얘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도 보자고. 곱하기 1 뭐 이렇게 2 곱하기 뭘 하니까 이게 2가 나온다. 이게 항등원이잖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건 뭐야? 곱셈에 대해서는 항등원 뭐야? 이승원. 네,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야 이거? 그러면 뭘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 분수로 나타내면 자기 자신, 1 곱하면 자기 자신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라고 지금 자다 일어난다. 야,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잖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야, 1. 요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써먹을 거야, 이거. 이 어디에 써먹을 거냐면은 이 단원에서는 써먹지 않고 어디에 써먹을 거냐면 우리 복소수 끝나고 나면은 이 선형대수라는 걸 할 텐데 그때 요 1이라는 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볼 거야,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항등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2 곱하기 뭘 곱하면은 이게 요건 이 1이 나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곱셈에 대한 요거는 A에 대한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A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확장을 하는데 이제 써먹을 거라서 잠깐 나온 김에 이거 설명하는 거지.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 그럼 이거 왜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대해서만 요건하고 항등원만 얘기하느냐? 뭐 빼기하고 나누기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이게 항등원하고 여건을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요 교환 법칙이 성립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하고 이게 같잖아. 그 다음에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같잖아. 이렇게 이게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서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 요 더하기 곱하기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빼기하고 나누기에서는 이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 빼기하고 나누기에 대해서는 이 항등원하고 여건을 그 일반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복소수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오는데 복소수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어 이미. 복소수는 그래서 복소수는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그래.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이게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실수 부분이 이제 리얼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너리라고 해요. 이미지너리라고 하면은 이미지너리 뭐 이게 이미진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진 뭐 이게 상상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 상상. 응? 상상하다. 응. 뭐 존 레논 노래 중에 이미진이라는 노래 있잖아. Imagine there no heaven 뭐 이렇게 뭐 나가는 노래 있어. 굉장히 유명한 그 이미진이라는 노래. 근데 그 이미지너리라는 건 상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뭔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허수 단위로 하면 요 그 고등학교 때는 I라고 많이 배우는데 I라는 거 뭐 A 플러스 I B 또는 뭐 X 플러스 I Y 뭐 이렇게 잘 표시했는데 뭐 I라 하나 J라 하나 뭐 똑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I라고 하고 어떨 때는 J라고 하고 뭐 이 I하고 J는 특별하게 이게 허수를 할 때 주로 많이 써. 뭐 그래서 뭐 두 개 똑같은 얘기인데 이 결국은 뭐 제곱했을 때 이게 이 I라는 건 이게 I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 뭐 이게 루트에 마이너스 1, 루트를 했는데 마이너스 1을 할 수가 없거든. 제곱을 했는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이 이게 i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세상에 없는 수야. 뭘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세상에 없는 수라고.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뭐 제곱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한다. 그럼 1이 된다고. 그럼 루트 2를 제곱을 한다. 2가 된다고. 그럼 무조건 양수가 돼. 0을 제곱을 한다. 0이 된다고. 이거 0보다 큰 수가 돼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실수는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가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 제곱을 해서 뭔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요걸 뭔가 아니 이거 세상에도 존재하지도 않고 한데 이거 뭐하는데 이 만들어 쓰느냐? 무슨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이거 없지만은 이유가 있다고.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이제 쉽지. 그래서 이걸 도입을 했느냐? 이 옛날 사람들도 2차 방정식 까지는 했거든. 2차 방정식 꽤나 오래돼서 2차 방정식 푼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허수의 도입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허수의 도입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2차 방식이 있는데 이거의 2차 방식은 근의 공식이라 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어. 뭐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요게 요 안에 수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있어서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으면 이제 뭐 이중근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게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잖아.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2차 방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 근이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잖아. 보통 근이 두 개라고 뭐 했는데 아니 어떨 때 보면 이 근이 없어. 이게 근이 없다고. 어떨 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이 근이 없다고. 이 세상에 없다고.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로 표시하면 예를 들어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이라는 게 x축이 0일 때 이걸 맞춰가는 거니까 이 근이 없다고 이게.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거 도대체 아니 2차 방식은 근이 두 개라고 했는데 이 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사기친 거냐고. 지금까지 이 2차 방식 근이 두 개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 간 거냐고 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t라는 거 b가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할 때 이걸 이제 헛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러면 근이 두 개 되잖아. 뭐 이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 안 하든 하여튼 근 두 개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 말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x는 뭐 이게 다 알겠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보다 클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뭘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없다라고 생각한 거. 옛날 사람들도 뭐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이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안 한 거야. 이게 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헛수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전 사람들은 그냥 안 했는데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는데 이걸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누군가 했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요걸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더하기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 실수가 예를 들어서 나타내는데 우리 더하기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다 이렇게 되면은 이 더하기라는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뭘 나타내는 게 1 더하기 2라고 나타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사실은 1 더하기 2라고 이렇게 두 개로 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표시는 1 더하기 2지만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뭐야? 이게 사실 하나의 수거든. 이게 두 개의 표시로 두 개의 수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1 더하기 2라는 건 두 개의 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1 더하기 2라는 건 뭐야? 하나의 수라고. 하나의 수.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1 더하기 2라는 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루트 2 그러면은 뭐 숫자는 다 그렇게 되니까 뭐 이게 뭐 복수 하여튼 이 유리수로 나타내고 있어. 1.1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사실은 2.1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거는. 1 더하기 2.1. 이 두 개의 수로 나타내 있지만은 두 개의 수로 나타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수라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건 뭐 당연히 뭐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저런 얘기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확정하려고 그러는데 1 더하기 루트 2를 봅시다. 1 더하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 이거는 더 이상 하나의 수로 우리가 표시는 안 돼. 표시는 안 되지만은 루트 2라는 게 뭐야?
1.414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나타내는 게 2.414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표시는 이게 표시는 위에 거하고 다른 게 표시는 두 개로 수이지만 실제로는 2.414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걸 나타내는 하나의 수라고. 물론 뭐 우리가 2.414 이렇게 계속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때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적어. 실제로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적지만은 1 플러스 루트 2는 두 개의 수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나의 수. 그런데 잘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복소수가 나와. 드디어 1 플러스 뭐 i 2 이렇게 됐다. 2i 뭐 이렇게 뭐 이게 똑같은 거 1 플러스 2i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두 개 이것도 표시로 두 개 돼 있는 거지. 이것도 둘 다 두 개의 수.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수야 아니야. 하나의 수야 아니야. 하나의 수가 아니라고. 하나의 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두 개의 수야. 1하고 2를 나타내는 거야. 1하고 2 완전 서로 이 i가 들어가면서 i가 들어가면서 전혀 이 숫자랑 전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i가 들어가면서 이 분리가 된다고. 분리가 된다. 전혀 관계 없는 게 돼버렸다고. 1 더하기 2면 이게 1 더하기 2면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1 더하기 2면은 그냥 3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1 더하기 2i가 되면은 이거는 3이 안 된다고. 1 더하기 2i야. 이거는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를 두 개를 동시에 표시하게 된다고. 이 i라는 게 이 세상에 없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소수가 그러니까 실수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하나의 수가 된다고. 하나의 수가 되는데 뭐 이게 뭐 1점 여기서는 1.1하고 루트 2라고 했으면 실제로는 1.1 더하기 우리가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 1.2 이걸 2.514 이렇게 안 적으니까 뭐 점점점 이렇게 안 적으니까 우리가 1.1 더하기 루트 2라고 이렇게 적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타내는 의미는 2.514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1.1 더하기 j의 루트 2, 뭐 i의 루트 2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 j 때문에 j나 i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아예 그냥 다른 수가 된다. 이거 두 개의 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두 개의 수를 하나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i가 들어가면서 완전 달라진다고. 이 성격 자체가 똑같은 그냥 뭐 똑같이 보이는데 더하기 하나니까 이거 이 더하기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보니까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j가 들어가면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라는 게 이제 뭐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보니까 이 복소수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게 들어있더라고. 고등학교 수학 상에 이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도대체 복소수에 대해서 뭘 배우고 있나 내가 이제 보니까 뭐 이게 생수학에서 가져온 거야. 여러분들 뭐 다 풀어봤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복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했었어. 그래서 뭐 A 더하기 BI라고 여기 허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뭐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하고 같을 때는 실수는 실수끼리, 그다음 허수는 허수끼리, 허수 파트는 허수끼리 이렇게 같다라는 거. 요 같다. 그다음 켈레 복소수에 대해서 했더라고. A 플러스 J BI 같으면은 이게 켈레 복소수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같으면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 뭐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있으면 이거 뭐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 뺄셈도 마찬가지고 뭐 곱하기는 이제 약간 좀 복잡해지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나눗셈이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 옆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복소수라는 개념이 이게 왜 또 유용한지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할게. 복소가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사용하게 됐는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뭐 IB라고 표시하든지 아니면은 뭐 A 플러스 뭐 JB라고 표시하든지 아니면 A 플러스 뭐 BI라고 표시하든지 다 똑같은 거야. A 플러스 뭐 BJ라고 표시하는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뭐 I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I라고 표시해야 되고 J라고 표시해야 되고 뭐 똑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전혀 관계 없는 거라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I라는 게 들어가면서 I나 J가 들어가면은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A와 B의 두 개의 수를 표시하는 거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두 개의 수를 표시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2차원 평면상에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은 2차원 평면상에서 표시를 한다면은 이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 지금 이 강의자료 나오니까 A 플러스 JB가 아니라 X 플러스 JY 이렇게 돼 있네. IY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따라봅시다. 이거 Z라는 수가 복소수가 있을 때 X 플러스 IY가 있으면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수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 X하고 Y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X, Y 뭐 전혀 다르게 표시할 수 있게 X, Y라고 표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이걸 X축을 리얼축으로 잡고 Y축을 이미지너리 축으로 이거는 허수축이고 이거는 이제 실수축이고 그러면은 X, Y라고 찍으면은 이게 Z네. 이게 X, Y라고 찍으면 이게 Z네. 요렇게 찍을 수 있잖아. 요 얘기야, 요 얘기 한 거야, 이거. Z라는 걸 찍는데 이걸 이제 X축을 리얼축이라고 보고 이게 X, 이게 리얼이니까 이게 리얼이고 리얼 넘버고 이쪽이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니까 이미지너리 넘버니까 이걸 X축을 이제 X, Y라고 두면은 X 플러스 IY라고 돼 있는 게 X, Y라고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지. 그러면은 X, Y 같으면 뭐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했을 거 아니야.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했었는데 이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좀 축이 달라져. 이게 X축이 리얼축이 되는 거고 Y축 이쪽 우리 잡는 게 이게 허수축, 이미지너리 축이 돼서 X, Y 이게 X고 이게 Y가 되면은 요 점을 찍으면은 X, Y가 찍힌다고. 이게 X 플러스 IY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복소수의 이군 X 요쪽으로 쭉 X로 오면은 요거는 이제 Z 복소수 Z의 리얼 파트가 되는 거고 이걸 Y축으로 쭉 와서 이거 보면은 Y가 이게 복수 Z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거지. 허수 부분이 되는 거지. 리얼 부분 Y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 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왜 그러면 X, Y라고 찍으면 되지. 뭐 한다고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느냐?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표시하느냐? 응? 이 왜 그러면은 X, Y라고 적으면 되는데 X, Y라고 적지 않고 왜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적느냐? 이거는 이름 빼야 되겠다. 이 두 개를 똑같이 하려면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시돼 1번으로 표시해야 되고 2번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한다고 이 X 플러스 J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더하기 J 이렇게 표시해야 되느냐? 뭐 별로 간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X, Y 또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더하기 빼기 덧셈하고 뺄셈은 둘 다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X 플러스 Y 이 잘 봐봐. X, Y하고 X, Y라고 찍는 거. 그러니까 X1, Y1 이거하고 X2, Y2라고 찍는 거. 요렇게 찍으면은 더하기로 하면은 각각 하면 되잖아. X 플러스 Y 그다음에 X1 플러스 X 플러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X2고 콤마 Y1 플러스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1 더하기 JS Y1 이렇게 표시하나. 더하기 빼기 X2에 플러스 J의 Y2 이렇게 표시하나. 뭐 두 개 똑같아 이게. 더하기 또 똑같다고 이게 더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두 개 똑같다고 이게. 똑같네. 뭐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전혀 이득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X, Y라고 해놓으면은 X, Y라고 해놓으면 이 곱하기를 할 때 나누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잘 생각해봐. X1, Y1하고 곱하기 X2, Y2를 곱하기를 한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이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모른다고 이거. 예를 들어 X1 곱하기 그러면 X2이고 이거는 Y1 곱하기 Y는 Y끼리 곱하고 X는 X끼리 곱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걸 복소수를 하면은 이게 의미를 가진다고. 이게.
이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곱하기를 한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뭐 여러분들 아는 걸로 해봅시다. 아는 걸로 1 플러스 i하고 곱하기 1 플러스 i하고 1 플러스 i하고 이 두 개를 곱한다 라는 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i하고 1 플러스 i 그러면은 1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i고 플러스 i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결국 2i가 되거든 이게 이렇게 하면 곱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아까 우리 하듯이 1,1로 하고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1,1하고 1,1을 어떻게 곱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잘 모른다고. 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는 보니까 1,i 잘 보세요. 1,i라는 건 요 점을 말하는 거예요. 1,1 요게 이게 1 플러스 i가 되는 거잖아. 1 플러스 i. 1 플러스 i라는 게 이거 보니까 이게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뭐 얘기할 건데 이게 45도 각도지. 이게 1,1이니까 이게 45도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루트 2가 되는 거네. 루트 2.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하면은 이게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의 이게 4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나중에 이제 좀 더 표시할 거야. 이게 다음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i라는 게 1 플러스 i를 우리가 1 플러스 i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루트 2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파이로 적을 수 있는데 이걸 두 번 곱한다. 1 플러스 i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i를 다시 또 루트 2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파이 이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2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파이에다가 루트 2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4분의 파이 해주면은 이 루트 2끼리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그럼 루트 2의 j의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 곱하면 2분의 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게 j가 돼. 이게 j가. 그러면 2j가 된다고. 이게 가능하네. 아 이렇게 되네 이게. 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거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알 거야 이게. 지금 여기 얘기는 나중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아 요게 곱하기로 할 때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되고 뭐 오늘 시간 다 끝났네. 뭐 숙제는 거의 대부분 그날 했던 걸 정리하는 거야. 내가 뭐 따로 숙제를 지금 아직 뭐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데 뭐 내줄 게 없는데 숙제는 이 정리 이 오늘 본문 이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 A4지나 아니면 뭐 이게 패드가 있으면 패드에서 해도 PDF 바로 나오니까 해도 되고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뭐 없는 사람은 연필로 A4지에 해서 정리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이걸 PDF로 바꿔야 돼. PDF 하나의 파일로. 이거 뭐 자꾸 막 보내니까 뭐 이걸 뭐 각각을 또 해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내가 이거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파일인 PDF로 바꿔가지고 나한테 보내야 돼. MCJU 내가 주민철이니까 내 이름이 주민철이거든. 민철주 해서 국민.ac.kr로 이걸 언제까지 보내냐면은 내일 보통 내가 하루 더 주거든. 내일 밤 12시. 오늘 밤 12시 아니야. 내일 밤 12시. 12시까지. 아직 이걸 숙제는 요 좀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그 중간고사를 안 치면은 중간을 치게 되면은 숙제가 한 20% 들어가지만 중간고사를 안 치면 이 30% 들어가. 그래서 이 숙제를 좀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뭐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나 질문?